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오늘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현 정부의 공급 대책인 이 8.4 대책이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요 관리로만은 이 시장 안정화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뒤늦게나마 내놓은 게 바로 이 8.4 대책이었었는데요. 하지만 대책의 핵심이 되는 그 축이 공공 재건축 그리고 도심 내 공공 택지의 경우에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현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들까지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올바르게 정보들 알아가시고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된 이야기들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한 시장의 핵심 이슈 먼저 만나보고요. 이어서 두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석 예정되어 있는 곳이 바로 부동산 1번지 강남구에서 모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하고 논현동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십시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역시나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오늘 준비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와 함께 지역적인 분석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 5분 정리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장을 이끄는 강남 부동산. 우리가 보면 강남이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죠. 예, 강남부터 주택이 오르기 시작하면 도미노로 쭉 퍼지고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곽부터 떨어지면서 강남이 맨 나중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 불패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항상 강남이 왜 좋은가? 교통 호재가 많죠. 예, 강남으로 많이 몰려 있죠. GTX 같은 경우도 뭐 A 노선, C 노선, 강남 또 그 삼성동, 양재, 수서가 들어오죠. 예, 신분당선 남북의 골드라인이라고 그러죠. 강북하고 강남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통이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교통망도 신설이 되고 또 골드라인 또 이것도 연장이 되니까 더 교통이 좋아지고 우선 강남에서 주목하는 곳이 삼성동, 논현동, 뭐 역삼동 또 보면은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 대치동이나 청담동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동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 투자할 수 있는 삼성동 다세대 주택도 이제 준비돼 있고요. 서초동, 양재동, 뭐 서초동 기타 등등 이제 뭐 쭉 나오는데 이 강남 쪽에 강남구와 서초구 이쪽이 바로미터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쪽이 오르면 주변 바로 옆에가 또 오르고 강남 상구도 오르고 옆에 뭐 동작구도 오르고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끈다 그러죠 우리가 앞서서 간다. 그래서 이 강남 쪽에 강남구와 서초구가 그 주택 가격의 어떤 앞장선 선두주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형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어요. 강남은 서울시의 전체 그 일자리에 약 4분의 1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 중요시 생각하죠. 젊은 층이 꾸준하게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수요층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시장 원리를 보면 강남 부동산 수요는 많지만 지금 공급이 적죠. 강남 부동산이 사실은 강남에 업무지가 많지 주택이 늘어날 그 수요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주택의 변천사가 그러죠.
단독주택이 많이 있다가 그 단독주택이 또 다세대가 됐다가 다세대가 또 이제 아파트가 되는 그렇게 주택 변천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높은 종상향해서 주택수를 늘리지 않는 한은 항상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강남 쪽이. 왜 그러냐? 입지적인 장점이나 대규모 개발 호재나 뭐 다들 또 학군 있죠? 학군. 강남의 학군 굉장히 명문 학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군 따라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강남이 자꾸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 강남 유명하잖아요. 강남 노래도 있듯이 강남 선호 심리가 더 많아졌어요. 전국적으로 똘똘한 한 채 강남 집을 갖는 게 무슨 로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 강남 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뭐 투자금이 적당하면 투자를 해도 되지만 무리해서는 무리수는 두지 마시고요. 적당한 선에서 그래도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면 강남 쪽을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강남 하는 이유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과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앞으로의 강남도 계속해서 지켜볼 가능성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강남과 관련해서 부동산 전략도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지요.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1대1로 맞춤 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1대1 맞춤 상담도요.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저희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전략 세워드릴 수 있도록 주제 이렇게 또 마련을 해뒀거든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 이야기 필수니까 꼭 예약하셔서 상담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슈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가치 있는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강남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삼성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고요. 이게 1.5룸, 어떻게 보면 투룸일 수도 있겠네요. 자, 위치는 삼성 중앙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위치고요. 현재 시세가 5억 5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대해서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5룸, 투룸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동 하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즘 잘 모르시는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직접 거주해야 되고 6개월 안에 만약에 뭐 매수를 하셨어도 6개월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18제곱미터 이하이면 자유롭게 뭐 실거주 하셔도 되고 뭐 전월세 전세를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하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기회가 이제 2달밖에 없습니다. 10월 달부터는 18제곱미터 이하 갭 투자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는 못하게 한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왜 그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냐. 국제교류 복합지구 크게 대형 업무단지죠. 우리 앞으로 이쪽으로 일자리가 120만, 130만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뭐 국제도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쪽에는 요 삼성중앙역 이렇게 사거리를 보면 이쪽에는 경기고등학교하고 봉은사가 있습니다. 주택이 별로 없죠. 또 이쪽으로 보면 선정릉이 있습니다. 능이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또 이쪽으로는 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있죠. 여기 코엑스 있죠. 여기는 상업지구입니다. 여기 현대백화점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주택이 별로 없는데 여기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출퇴근하기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도보로도 이용 가능하고 지금 현재 지금도 여기는 완성이 되려면 아직도 2026년 완성이 되지만 지금 현재도 업무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9호선 이쪽도 접근이 좋고요. 또 이 신사동, 강남 업무지 우리가 말하는 테일안로 업무지 벨트가 또 이 삼성동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택 위치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쪽 강남은요 생활 인프라가 다 어디든지 서울시는 다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강남만큼 생활 인프라도 좋고 우리나라 또
뭐 보안 잘 돼 있죠. 인터넷 어디든지 다 잘 되죠. 또 게다가 이제 외국에서 뭐 우리가 괜찮다 하는 거 서울에 다 있습니다. 어디 가든 강남에 다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백화점들, 대형 백화점 있죠.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이렇게 원스톱으로 쇼핑하기도 좋고요. 또 이 세브란스 병원 있죠. 연대 세브란스 병원, 삼성, 또 이 서울병원 있는데 병의원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 역세권 개발, 양재우면 개발 특구지역, 롯데 음료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뭐 이 안에도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남부터미널 개발, 사당, 환승센터 개발, 또 이쪽으로는 또 그 화물터미널 자리에 또 그 물류단지가 또 들어오고요.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근데 단 하나, 다 살기 좋고 다 좋은데 주택 가격만 조금 고점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그 고점을 자꾸 가고 있느냐? 개발 호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그랬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도시, 마이스단지, 탄천 수변공원, 종합운동장까지 이쪽으로 업무지 중심부로 되는데 이쪽은 앞으로 이렇게 종상향돼서 국제교류 복합지구해서 여기는 일적이 고층 빌딩들 업무지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를 따라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이다. 지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얘기가 있죠. 105층으로 가느냐, 70층으로 2동으로 하느냐, 50층으로 3동으로 하느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쪽에 업무지가 집합적으로 몰릴 거고요. 뭐 육계동으로 건설되고 이제 동수가 늘어나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강남구청에서는 그대로 해라. 왜? 개발이 차질이 생긴다. 주변 개발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우선 이제 공연장은 들어옵니다. 1,600석에 달하는 굉장히 넓고 인원 수용이 많이 되는 1,600석 공연장 들어오죠. 7석급 호텔 들어오죠. 뭐 이 광장 같은 경우 아름답게 다 조경이 잘 꾸며져 있고 우선 맨 꼭대기에는 이제 전망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꼭대기 2층은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쪽에는 이렇게 영동대로 지하 도시 뭐 이것도 지금 이제 시작됐죠. 지하 6층까지 하기로 했는데 7층까지 또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하 도시가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삼성역에서 봉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지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여기 코엑스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오면은 뭐 뭐든지 뭐 쇼핑, 문화, 교통 모든 게 이쪽으로 집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 인구가 뭐 거의 100만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관광 명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지하도시 하루 종일 다녀도 다 못 다닐 것 같네요. 지상은 이렇게 광장으로 서울광장의 2.5배 광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보시는데 이게 삼성역에서 쭉 테헤란로라고 그러죠. 강남역까지 쭉 있는데 앞으로 요거에 비해서 이만큼 커집니다. 이쪽으로 삼성역 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걸 표시한 거고요. 우선 강남에서 양재동을 왜 눈여겨봐야 되냐. AI 연구단지가 계속 들어오죠. 로봇 산업입니다. 첨단 산업이라 나라에서도 많이 많이 이제 투자도 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산업이죠. 우선 이쪽으로 AI 대학원, 카이스트 대학원이 2023년에 일로 옵니다. 같이 연계돼서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GTX A노선에서 수서역 정차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연계돼서 뭐든지 복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일자리 늘어나고 교통도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으로 지하로 빠르게 그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양쪽으로 뭐 차도는 있죠.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한남 IC에서 양재까지 도보로도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GTX의 가장 수혜지는 항상 제가 강남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GTX는 그 역사를 하려면 지하 6층, 7층까지 내려가야 탈 수 있습니다. 40층, 지하 40층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역 하나 들어오기 힘든데 삼성역에는 GTX, A노선, C노선 더블 역세권으로 들어오고 양재역도 가까이에 있는데 들어오죠. 또 여기 수서역도 들어오죠. 그래서 세 개나 GTX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만큼 교통이 편리해진다. 어디든지 사통팔달 편리해지고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또 KTX 의정부 연장선도 또 되고 또 위례 과천선. 지금 이렇게 교통이 강남에는 사실은 거의 다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둑판처럼 다 돼 있는데 앞으로 더 좋게 교통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부터 개발 호재까지 찬찬히 살펴봤는데 역시나 삼성동답네요. 일단 업무지가 몰려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임대 수요 당연히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로 인해서 생활 편의시설까지 계속해서 갖춰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거주하기도 참 좋을 것 같지만 임대 놓기에도 그만큼 또 편한 곳이지 않을까 싶어요. 각각 투자 가치에 대한 매력들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하기 위해서는 매매가 임대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시세 통해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 뭐 계속적으로 토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누르고 지정을 했을 때가 투자 시기라고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됐을 때 그때는 뭐 용수철 눌렀다 튀듯이 많이 또 상승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일단은 1.5룸, 투룸. 투룸 같은 경우는 그 전세가 1.5룸은 4억 6천만 원이고 투룸은 6억 5,500. 사실은 5억 5천이나 7억 9천 현금 많이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전세금하고 더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 돈이 9천만 원만 있으면 이 정도만 있으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1억 4천 정도만 있으면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똘똘한 한 채 앞으로는 이것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갭 투자를 못하게 한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그래서 잘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한번 이렇게 문을 놓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전세 시에는 매매가 지금 여러분 9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강남이에요. 강남인데 이렇게 9천만 원에서 1억대로 접근 가능한 곳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이 정보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삼성동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또 하나의 강남이죠. 논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5룸 지금 다세대 주택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곳의 위치가 9호선 신논현역에 있는 아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1.5룸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가 4억 3,900만 원에서 4억 4,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논현동도요. 진짜 업무타운으로 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기대되는 곳입니다. 입지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님? 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 가격이 가장 좌지우지 되는 게 일자리입니다. 근데 요 신논현역이 9호선이 지금 들어와 있죠. 예, 9호선도 지금 연장도 계속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9호선이 골드라인인데 동서로 골드라인입니다. 업무지는 다 찍고 지나가죠. 또 하나 신분당선이 또 이렇게 교차가 되죠. 신분당선은 남북으로 또 골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내년 5월에 지금 현재 강남까지 왔죠. 이제 다음에 신논현 또 정차하고요. 또 여기 논현역 정차하고 신사까지 이렇게 옵니다. 앞으로 더 편리해지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물론 크고 뭐 우리가 자금이 많으면 아파트 투자하겠죠. 근데 강남은 아파트 투자가 뭐 넘사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세대도 굉장히 몸값이 좀 높아졌고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결국은 이 다세대가 미래에는 아파트로 바뀔
그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1.5룸인데 업무지 밀집 지역에 있어서 그만큼 뭐 임차 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이 설명 안 하셔도 뭐 국제기로 복합지구 바로 연결이 되죠. 삼성동이니까. 예, 그만큼 일자리 중심지에 있는 위치 좋은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1, 2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소형 주택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강남 생활 인프라 항상 제가 강조하죠. 강남은요 해외에 좋은 것들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보면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또 그게 들어왔네 이럴 정도로 빠릅니다. 게다가 이제 뭐 이런 쇼핑이라든지 백화점 다 있죠. 뭐 우리가 말하는 신세계, 현대, 롯데 다 있습니다. 게다가 코엑스 몰까지 있죠. 또 하나 우리 그 나라 그 의료 실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병원 의료 관광도 계속 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의료 관광도 오죠. 또 뭐 성형 잘하잖아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몰리는 곳이 강남입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일자리도 많고 여러 가지 4분의 1 정도가 강남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보사 부지개발, 롯데칠성 부지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 역세권, 양재우명 개발 특구 지역, 나무터미널, 화물터미널, 또 저기 사당 복합환승센터 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주택이 항상 부족하죠. 예, 근데 강남은 앞으로 재건축을 하던 종상향하지 않으면 더 늘어날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항상 이쪽에 일자리가 앞으로 100만이나 120만이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남이 한 100만 정도 일자리거든요. 배가 늘어나요. 지금도 주택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배가 늘어나고 할 시에는 더 주택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하니까 토지 개발 내가 그걸 갑자기 허가구역으로 토지 개발 허가구역으로 눌러놨죠. 예, 토지 거래 허가구역.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인데 일자리가 너무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탄천수변문화공원, 종합운동장,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도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다. 물론 현대 역시 고층으로 가던 조금 낮은 층으로 가던 일자리는 여전하고요. 공연장 들어오죠. 호텔 들어오죠. 높이 가면 전망대까지 들어오죠. 또 이 바로 옆에 코엑스하고 나란히 붙어 있죠. 지하 6층까지라고 그랬는데 이제 7층까지로 가기로 했고 양쪽으로 넘나들죠. 지금도 야구장 30배, 잠실 야구장 30배니 그런데 앞으로 삼성역에서 봉은사까지는 아마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6층에서 30배면 7층까지죠.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지상은 이렇게 광장을 널찍하게 서울광장의 2.5배니까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게다가 제가 이 테헤란로 일자리 벨트죠. 지나다니면 해가 낮에는 안 비칠 정도로 고층 빌딩만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고층 빌딩이 여기는 양쪽으로 되지만 여기 숲이에요. 고층 빌딩 숲으로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오고 세계적으로도 앞으로는 유명한 삼성동 강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그 파급 효과가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앞으로 거래를 못 하잖아요. 하기 힘든데 이 논현동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강남구에 위치한 곳이고요. 우선 강남역에서 양재역 바로 옆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AI 연구단지 로봇 산업이 이쪽으로 많이 속속 들어오고요. 또 카이스트 또 우리가 말하는 그 AI 대학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계돼서 이쪽으로는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이쪽도 GTS A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통합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일자리 늘어나니까 또 교통도 좀 잘 원활하게 해야 되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으로 이루어지고 이쪽으로는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공원화되고 더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GTX 가장 수혜지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3개나 오죠. 위례신사선, KTX
또 의정부 연장선, 위례 과천선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 좋은데 금액이죠. 요 1.5룸이라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세금 요거를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400에서 3천만 원. 조금 강남이지만 가볍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과 함께 미래가치 높은 강남에서 삼성동과 논현동에 있는 1.5룸 다세대 주택과 관련된 정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263823994번 그리고 문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또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도 여러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다리고 있는 지역 소개 간략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두 지역에 대한 정보 지금 마련돼 있고요. 먼저 강북구의 핵심 지역인 마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상권 그리고 직주 근접 입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곳이죠. 마포구 망원동에서 3룸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는 청량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주변으로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3룸 아파트에 대한 정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6호선이에요.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라고 하네요. 지금 이곳의 시세가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3룸 아파트에 대한 정보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에는 또 다양한 개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떤 포인트,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부터 정리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나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정말 힘이 빠집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두 지역인데 첫 번째는 마포고요.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재개발이 또 항상 또 그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동대문 쪽 떠나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망원동. 네, 제가 이 지역은 제가 과거에서부터 마포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또 이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약간 마포 중에서도 공덕이나 또는 뭐 합정이나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성향이 좀 다른데 이런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라인들이 또 가깝게 있기 때문에 3룸을 좀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는 좀 25평대를 조금 넘는
25평에서 한 27평형 정도 되는 사이즈의 3룸 아파트를 추천드려 볼까 하는데요. 자, 이 지역은 제가 마포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움직일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또 주고 있는 뭐 수세권이나 숲세권, 그리고 교통,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개발,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포 중에서도 또 이번에는 제가 망원동을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워낙에 또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개발을 할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또 이익이 상당히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망원동 한 번 정도는 뭐 지금은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뭐 좀 조금 한가해지시거나 또는 좀 날씨가 조금 풀리거나 이럴 때 아니면 또 오후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임장 활동을 한번 꼭 이 지역을 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망원동 정말 한번 둘러보시면은 개발할 게 많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번 정도는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망원동 이쪽에서는 이제 대단지는 아파트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한두 동 또는 두세 동 정도의 이런 소규모 단지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뭐 주택들이나 또는 예전 과거에 뭐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살았던 동네가 이 망원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런 것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동네이고요.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한두 동짜리, 두세 동짜리 이런 아파트들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거. 그래서 황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뭐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떨어질 게 없다라고 하는 거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쪽은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마포도 금액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3룸 아파트 금액대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변에 정서적으로 또는 서정적으로도 상당히 일단 뭐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그런 여러 가지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시장, 재래시장들도 한 개도 아니라 뭐 망원시장이라든지 월드컵 시장 등등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뭐 조금만 넘어가면은 이제 한강변 그리고 주변에 숲세권 또는 또 공원이 또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상당히 좋은 곳이다. 그래서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또 좋고요. 또 그에 걸맞춰서 또 인프라 시설들도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앞으로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망원동입니다. 삶의 질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삶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아니면 나갈까요? 당연히 더 살기 위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기 싫어하는 동네가 바로 마포입니다. 자,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 또 양질의 직장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겠고 또 대규모 공원화라든지 상권이 점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권 확대라든지 또는 공원화에 따른 그런 기대 심리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큰 재건축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호재들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자,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4가지 추천 포인트예요. 주거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지하철역만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지하철역만 생각하지는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범세계적으로 주거 트렌드 자체가 친환경적인 세대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장기화될 것 같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숲세권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 또는 수세권들이 가까이 끼고 있는 것들을 전혀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그런 프리미엄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요소들, 특히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필수적인, 이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고 주거지 선택이나 또는 투자를 감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기에는 마포 중에서도 망원동은 그런 조건들을 정말 소규모가 아니라 큰 대규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지역이고요. 자, 숲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원이 조성될 수가 있겠고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그 주변으로 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들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런 개발 사업들이 하나둘씩 조성이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위치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향들이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이 고스란히 녹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세대적인 부분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트렌드에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필히 그런 것들을 항상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세권 상당히 또 한강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금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 숲세권에 대한 프리미엄도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망원동.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망원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망원동이 이 지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한강 가깝죠. 그렇죠? 공원이 뭐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합정 옆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 상수 라인들도 지금 당연히 화력발전소가 지금 개발이 될 예정이죠. 초대형 공원화로. 그래서 좌우측으로 이렇게 초대형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망원동 이 지역 가보시면은 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거의 별로 없을 정도로 상당히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바뀔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바뀐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개발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교통편들. 6호선 라인과 우측으로 조금만 가면 합정역 라인들이 있고요. 좌측으로 조금만 한 두 정거장 가면 DMC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 2호선, 6호선 라인들을 다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재건축 이슈인 성산시형 아파트도 정말 초대형 규모거든요. 이런 재건축 이슈들로 인한 이주 수요들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겠고 아파트가 새로 조성이 된다면 그 금액이 그대로일까요? 절대 그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뉴타운들이 점점 하나둘씩 조성이 되면서 도시화가 점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부동산의 시세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권 가까운 것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워낙에 20, 30대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지역이니까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20, 30대가 좋아하는 지역들이 과연 그 연령층이 나중에 주택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생겼을 때 과연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을 우선순위로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 네, 그런 수요층들이 지금 현재 20,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들이니까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들이 수요층으로 다시 넘어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직주 근접 좋고요. 주변에 대학교 학군들, 직장군들, 다리 하나 건너 바로 옆에 이렇게 가깝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차가 없는 사람들이 없죠. 차가 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도로망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순환로 가깝고요. 강변북로 가깝고요. 올림픽대로 가깝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하죠. 자, 그리고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마포구는 계속해서 고공 행진 중인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 네, 그만큼 점점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포구 이 지역들은 아직 개발되기 이전에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성산시형 아파트 서부 쪽 라인에서는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고요. 자, 그리고 지금 3,700세대에서 5,000세대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새 아파트로 구성이 되는 것만큼 그만큼 이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이 폭발적인 이주 수요, 요거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임대가 상승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전세 시장이 많이 올라갔죠. 그로 인해서 매매가도 많이 올라갔죠.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임대가 상승, 즉 전세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뜨고 있다는 것들 한 번쯤은 또는 체감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거의 모든 지역들이 200대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뚜렷하게 지금 요 청약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미래 주거 선택 요인의 리서치를 한 결과 과거에는 역세권만을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라 오히려 쾌적성을 꼽을 정도로
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거 트렌드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주거 트렌드에 맞게 투자도 실거주도 감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초대형 공원화가 이쪽 그 합정 옆에 상수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진행 중이고요. 초대형 공원화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한강의 명소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도 교통이 이렇게나 좋은데, 자, 월드컵 대교가 얼마 남지 않았죠, 완공이. 그렇죠? 이 바로 망원동에서 살 수 있는 라인들이에요. 월드컵 대교로 인해서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일대의 교통난이 감소할 수가 있겠고요. 서부간선도로망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부간선도로도 지금 지하화 사업하고 있죠. 이래서 서남부권으로 연결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도 교통이 좋은데 이렇게 서부광역철도도 추가로 조성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쇼핑몰에 대한 부재인데요. 지금 마포를 가보시면 신촌현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형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는 뭐 고양시 쪽으로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생 합의를 통해서 이제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롯데몰 연내 착공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상암동 가보시면 이렇게 빈 부지가 있거든요. 이 부지가 지금 롯데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 완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아무래도 그를 통한 유동 인구 증가를 예상해 보신다면은 임차 수요 또한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채워지고 개발도 많이 일어나고,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세 상승을 가져가 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지역들은 쓰리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쓰리룸에 대한 정보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뭐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 모두에게 인기가 참 좋은 곳인데,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집가 상승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 더 꼼꼼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임대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세 통해서 들어볼까요? 네, 주변에 한번 둘러보신다면은 빌라라고 할 수 있는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3룸이 다 6억 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3룸 아파트 25평대에서 26평 정도 되는데, 요 마포에서 이런 소형 아파트들이 한 7억 1천에서 7억 3천 정도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일단은 한 1억 정도에서 1억 1천, 1억 2천 정도면은 일단 전세 안고 사놓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세 시에는 뭐 한 1억 원 정도의 월세 한 150에서 16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3억 2,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요, 이 지역들도 월세 수익으로 전환하셔도 상당히 좋은, 나쁘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전세를 놓아도 월세로 놓아도 크게 부담 없는 곳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부동산 전략 탄탄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02-1638-3994번, 문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빠르게 이번에는 동대문구 답심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관련된 정보고요. 투룸입니다. 위치가 2호선 신담역에서 도보로 5분, 5호선 답심리역에서는 약 8분 거리라고 합니다. 이곳에 지금 시세가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은 사실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청량리 역세권 개발로 인한 그 주변으로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개발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동대문구 답심리동 되겠습니다. 이쪽은 저는 투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동대문구의 대규모 재개발들이 지금 일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여파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서울 중심부권이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직장인 수요까지도 충분히 풍부해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일단 지역들 굉장히 좀 어지럽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만큼 개발도 많고 교통의 개발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현재 서로 얽히고 얽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만큼 재정비, 청량리 정비구역, 그렇죠. 이렇게 라인들과 그리고 뭐 교통에 대한 부분들, 장안평역 라인들의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한 개발 사업들, 또 왕십리 뉴타운들이 점점 그런 그 지역들의 여파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 보셨을 때 일단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일단 압도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발달할 지역이고요. 뭐 GTX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선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동북선이다 여러 가지 교통들이 추가적으로 하나둘씩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이런 라인들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대학교 학군들 많고요. 그리고 업무지구 라인들 도심 지역이라든지 또는 아래쪽 라인으로 강남 라인들 자 그리고 그 옆에 뭐 고덕이라든지 잠실 업무단지 라인들까지도 굉장히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자, 청량리 쪽 라인들 총 4개 동 라인들로 6개 동 라인들로 구성되는 부분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타운과 주거 타운이 같이 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이런 개발들 또 이 개발로 인해서 주거지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금액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재개발 효과가 크다라는 것들 이쪽 답심리동도 충분히 그 여파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뭐 GTX 라인들 청량리역으로 GTX B노선과 GTX C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죠.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청량리 인근으로 이런 개발의 여파 특히나 이 교통에 대한 혁신적인 교통의 개선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가격대들 지금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뭐 이 면목선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서부선 라인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횡단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라인들도 지금 현재 청량리 쪽으로 대규모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의 개선으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대들이 항상 들썩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들로 뭐 지구 단위 정비 계획들이 많이 수립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이익이 계속해서 그 주변의 부동산으로 녹아들고 있다는 것들 참고해 보신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들 체감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업무 시설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 뭐 아무래도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임차 수요도 증가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임차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없다라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에 부동산 시세 상승과 같이 맞물릴 수가 있겠죠. 자, 그 중랑물 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만큼 뭐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하화로 구성이 되면서 주변에 그 위에 위치하고 있는 수변공원들도 수질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효과들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게 바로 강남 삼성동과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만큼 교통이 더욱더 원활해지고 그런 효과를 좀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개발들 그만큼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교통이 더욱더 증가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답심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포인트 이런 개발들도 있지만 이 지역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재개발의 가능성 충분히 점쳐볼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서울 중심부 안에서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역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금액대 지금 주변에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만 조금 붙는다고 한다면 금액대들이 거의 천정부지로 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지금 현재 뭐 재개발 가능성이라고 해서 금액대들이 지금 4억 원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전 그래도 비교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3억 6천대에서 9천대에 위치하고 있는 금액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세 시에는 예상 임대가가 3억 3천에서 3억 4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도심 지역에서 재개발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이렇게 적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은 많이 없다. 3천에서 5천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임대 시에는 3천에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1억 9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만한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키포인트는 많은 개발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 재개발을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은 한 번 정도는 이 지역에 나오셔서 임장 활동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이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매매가, 임대가 잘 확인하시고 눈부시게 바뀔 이곳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02-1638-3994번 문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